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펀치 타코준입니다. 자, 오늘은 R50V 사용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은 제 구독자인 하하호호라는 친구가 형 파나소닉 카메라 좋아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늘 고마워요, 파나소닉으로 이런 컨텐츠 자주 찍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파나소닉의 새로운 바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R50V는 사실 내가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어요. 당일날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2주는 안 된 것 같고 한 열흘? 근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 리뷰 보다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사가지고 뭐 당연히 캐논은 항상 만족도가 꽤 높은 바디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매해가지고 풀리뷰 만들려고 뭐 모델 촬영도 이제 잡아놓고 인터뷰 촬영도 한번 해보고 뭐 여리저리 조금 써보다가 그냥 후기식으로 한번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나쁘진 않은데 애매한 카메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이걸 구매할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저는 영상쟁이잖아요. 영상 메인으로 또 사진 서브로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부정적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정답은 아니라 또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엄청 작고 가볍습니다. 이 사이즈 다들 아시죠? 사이즈도 엄청 작고 무게가 326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똑딱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정말 가볍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죠. 저는 이제 바디킷은 따로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840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렌즈킷이 120 몇만원? 130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바디킷만 하면 10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렌즈킷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4K 촬영되고 이제 발열에 꽤 강한 카메라고요. 시로그3 10비트 영상이 촬영이 되죠. 비디오 전용 카메라답게 앞쪽에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위쪽에도 버튼이 있고 소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카메라예요. 일단 제가 생각났던 거는 제가 예전에 정말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잘 썼던 그 M마운트의 M50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왜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점으로 나온 게 작고 가볍고 영상용이다 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번들 렌즈를 끼면은 정말 작고 가벼운 건 사실이고, 이게 번들 렌즈가 약간 디지털 캠코더처럼 이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줌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어가는 파워줌 형태의 제품이고, 앞쪽에 렌즈에 줌을 돌려도 이렇게 되지만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줌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성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애매한 게 어찌됐건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사실 저는 인식을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번들로 이렇게 샀는데, 자, 이렇게 셀피를 촬영을 하면은 왜 이렇게 AF를 못 잡지? 번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원래 낮에는 잘 잡는데 AF도 조금 저조돼서 많이 아쉽네요. 네, IS 오토로 해가지고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떨방 하나를 켠 상태고요. 손떨방을 끈다고 치면은, 손떨방 없이 하면 이 정도 화각이라서 그나마 브이로그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조금만 걸어도 손떨방이 없으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번들 렌즈고요. 그래서 이게 번들 렌즈가 브이로그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환산하면은 이게 1.4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한 21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건데, 이게 크롭이 들어가면서, 왜냐면 이게 디지털 떨방을 켜야 되기 때문에 바디 떨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화각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 렌즈로 뭘 하기엔 어둡기도 하고 가변조리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16mm 렌즈를 달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풀프레임용 렌즈죠. 16mm f2.8을 한번 달아 볼게요. 자, 요 렌즈는 이제 고정조리개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AF는 잘 못 잡네요. 눈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잡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손떨방을 켜진 상태인가요? 아니구나, 안 켜진 상태구나. 이게 켜면은 더 좁아지겠죠. 아무래도 14보다 더
좁은 하각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크롭 바디 자체가 사실 저조도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 화각도 좀 답답하고, 안 그래도 답답한 화각에 손떨방까지 켜면은 더 답답해진다. 근데 또 바디 떨방이 없기 때문에 손떨방을 켜고 써야 되는 상황이 브이로그 할 때 많기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카메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캐논에는 100만원 초반대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R7이나 R8도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데, 걔네 두 개가 이제 R7은 크롭 바디고 R8은 풀프레임 바디죠. 근데 두 개가 다 가격이 비슷해요. 신품 가격이 160만원, 155만원 뭐 이럴 거예요, 최저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얘는 당연히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렌즈 킷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130만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 걔네가 중고 가격으로 따지면은 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얘는 중고 가격으로 따져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중고가 좀 풀리고 하면은 바디만 따지면 뭐 한 7, 80만원 선에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지 않을 것 같다. 자, 우선 R50V가 장점은 적은 무게와 4K가 촬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발열에 강하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린 R8과 R7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이게 다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왜 풀 리뷰를 만들다 말고 이렇게 사용 후기식으로 남기게 됐냐면, 모델 촬영을 하러 갔다가 이걸 들고 포기했어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촬영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렌즈는 시그마에서 나온 RF 마운트용 크롭 바디용 1018과 1850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렌즈들은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요. 1850은 100만원이 안 되나? 어쨌든 1018이 100만원이 넘는데, 걔를 여기다 꽂으면은 1527, 뭐 1528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또 이제 시그마의 1850 f2.8 고정 조리개 렌즈인데, 그게 R7에서 제가 엄청 잘 썼거든요. 화각이 되게 좋잖아요. 1850이면 사실 환산하면은 2875 정도의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잘 썼는데, 얘에서 쓰니까 또 디지털 떨방을 켜면은 화각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뭐 한 35, 뭐 90 이런 느낌으로 애매해져요. 그래서 광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 렌즈와는 궁합이 잘 안 맞다. 근데 R7은 그러면 크롭 바디인데 왜 궁합이 잘 맞았냐? 걔는 물리적인 손떨방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손떨방을 켜지 않아도 사용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광각이 필요할 때 1018, 그리고 평소에는 1850을 쓰면 딱 좋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보자면은, 모델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B롤을 딸 때 60프레임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라리 같은 크롭 바디라면은 R7에다가 시그마 1018이나 1850을 물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심도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차라리 풀프레임인 R8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걔는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렌즈를 크롭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광각에서도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걔는 디지털 떨방을 켜도 넓게 와이드하게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걔도 손떨방이 없긴 하지만, 대신 또 4K 60프레임이 크롭이 안 돼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R8은 디지털 떨방을 강하게 키더라도 화각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저라면 뭐 모델 스냅 영상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차라리 R7이나 R8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R8은, 그리고 당연히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크롭 바디들보다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무게는 414g으로 이제 R50B보다는 8, 90g이 더 무겁긴 합니다만, 얘도 풀프레임 치고 엄청 가벼워가지고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R50V랑 같은 E17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오래 안 갑니다. 얘의 최대 단점은 배터리가 가장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R8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 4K 찍으면 한 1시간 찍으면 꺼지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60프레임이 논크롭이어서 디지털 떨방을 조금 켜더라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떨방이 없는 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R7 같은 경우에는 세대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530g이고, 배터리는 얘는 E6NH가 들어가죠. 그래서 걔는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2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바디 떨방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도 60프레임은 논크롭입니다. B롤이나 모델 촬영할 때도 24프레임을 찍든 사진을 찍든 계속 같은 화각으로 찍을 수가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모델 촬영 뭐 가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롭 바디라서 크롭이 된 데에서
또 손떨방 크롭을 해야 되는데 4K 60프레임은 1.5배 크롭이 되니까 화각이 어마무시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R50V는 모델 스냅이나 인서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자, 그러면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남을 찍어주는 브이로그라던가 이렇게 들고 가면서 뭔가를 찍는 그런 콘텐츠라면은 세대 중엔 당연히 R7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디 떨방이 있잖아요. 그래, R8은 풀프레임이긴 하지만 전자식 떨방을 켜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하면은 약간의 오블링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R7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얘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거치해 놓고 쓰는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대를 C80, R8, 그전에는 R7으로 했었는데 이 R50V를 가지고 가가지고 대체를 해서 써봤는데요. 일단 배터리가 R8만큼 너무 빨리 닿아가지고 외장 배터리를 꽂아줘야 됩니다. 물론 R8도 외장 배터리를 꽂아주지만 또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심도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왕 외장 배터리를 낄 거라면 R8 같은 경우에는 심도라도 이득을 가지고 가는데 반해서 얘는 이제 심도적인 이득도 없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 작아서 산 건데 이제 외장 배터리를 달면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촬영에도 R7이나 R8이 더 유리하고 저라면은 둘 중엔 또 R8을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R50V는 인터뷰용으로도 좀 애매했다. 이제 사진을 쓰시겠다 라고 하면은 인물 사진은 또 심도가 중요하니까 R8을 추천드리고 이제 뭐 조류 사진을 찍는다던가 멀리 있는 망원을 당겨서 찍는 것들은 크롭 바디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손떨방에 있는 R7이 낫지 않나. R50V는 영상용을 위해서 나온 카메라여서 위에도 보면은 사진 모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보시면 영상 친화적인 바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용으로도 저라면 R7이나 R8을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만약에 오늘 이거를 이게 유료 광고였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만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작고 가볍고 저렴하고 캐논에서 이제 발열도 잡은 그런 소형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라고 까지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애매한 거죠. 왜냐면 R7과 R8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는 디지털 떨방을 켜야 되니까 화각이 아쉽고 인터뷰하기에는 배터리가 너무 또 빨리 닳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서트용이나 B롤용으로 쓰겠다 하기에는 또 60프레임이 크롭되고 사진용으로 쓰겠다 하기에는 기계식 셔터가 없죠. 전자식 선막은 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또 영상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진용으로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게 말하면 무난한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R7과 R8 사이에 껴가지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년이 지난 뒤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중고가 좀 떨어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때도 R8이나 R7이 가격이 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라면 그 돈 차이라면은 용도에 따라 R8이나 R7은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적어도 저한테는 이걸 살 바에는 R7, R8을 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모든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카메라는 어떤 분에겐 최고가 될 수 있고 또 저한테처럼 이렇게 아쉬운 카메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시고 제가 안 좋다고 했다고 안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혹시나 제 리뷰가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의도치 않았지만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한강에 나와봤는데 좀 솔직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채널에 유료 광고가 자꾸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눈치 안 보고 제가 느끼는 대로 리뷰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이야기 썰도 좀 많이 풀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재밌게 보셨으면은 아니면 뭐 저랑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R50V 난 너무 좋다, 이런 상황에 좋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매하려고 찾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가자, 국부야. 많이 기다렸지. 가자.